와,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은퇴 계획을 보고 연금을 받아서 살아가겠다. 이젠 네 인생 끝난 거예요. 실패작.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시작부터 진짜 너무 훅 들어오는 도발적인 멘트네요. 그니까요. 저도 처음 이 대목을 읽고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평생을 치열하게 일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려는데 그 삶을 실패작이라고 규정해버리니까요. 충분히 반발심이 생길 만한 문장이죠. 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2026년 2월 22일 천원에서 진행된 한 스승의 강연 텍스트인데요. 이른바 13950 강의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진정한 내일을 찾는 방법에 대한 커리어 조언 같거든요. 근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단계부터 사회 구조, 심지어 뭐랄까 대자연의 섭리까지 아주 거대한 세계관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보던 아주 익숙한 렌즈들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오늘 이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그냥 단순한 노후 재무 설계 관점은 잠깐 내려놓으셔야 해요. 재테크 마인드를 버려라. 네, 강연자가 구축해 놓은 고유의 철학적 프레임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거대한 대격변의 타임라인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어떤 특정 종교나 이념의 잣대는 철저히 배제하고요. 이 텍스트가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떤 파격적인 통찰을 제시하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금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화두부터 해체해보죠. 연금을 바라는 삶은 실패작이다. 네, 이거 진짜 왜 그런 걸까요? 아니, 평생 뼈까지게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건데 이걸 실패라고 깎아내리는 건 개인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개인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텍스트의 맥락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게 개인에 대한 질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와 조직이 안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실패를 아주 예리하게 꼬집는 거예요. 아, 구조적인 실패요? 네, 자료를 보면요. 과거의 기업이던 단체던 조직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희생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조직의 리더들이나 사회 시스템은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자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마련해 줬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지 은퇴할 때 위로금이나 매달 연금 쥐어지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줬어야 했다.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신의 질량에 맞는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오는 선순환 시스템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윗사람들이 그런 본질적인 고민 없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은퇴 연령이 든 사람들은 할 일을 잃고 밖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와, 텍스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사람들이 젊은 시절 바쳤던 그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전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 거네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일침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최고의 연금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할 일이 있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자료에서 제시하는 100세 시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계산법입니다. 이 강연자가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든요. 80세부터 병석에 누워서 깨롱깨롱 앓으면서 목숨만 연명하는 건 진짜 100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텍스트가 정의하는 진짜 100세 인생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활동을 끊임없이 찾아 움직이면 병이 안 생겨서 병원비가 안 들고 방황하지 않으니까 부대 비용도 안 나간다는 아주 실용적인 논리죠. 청취자님들, 이거 한번 직접 대입해 보세요. 만약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50대이신 분이 있다면요. 은퇴 준비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무려 30년이나 더 현역으로 일할 시간이 남은 거예요. 60대라도 20년이나 남았고요. 결코 뭔가를 마무리할 시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대목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진짜 내일을 찾아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보통 20살이면 성인이라고 하고 30대나 40대면 중견 사회인으로 어른 대접을 받잖아요. 네, 40대면 완전 어른이죠. 하지만 이 자료가 명시하는 어른이 되는 나이의 기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50세입니다. 50세요? 저 이 대목에서 기존의 생애주기 모델이 확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20대, 30대, 40대까지도 아직 완성된 어른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준비 기간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50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사회일을 본격적으로 책임지고 이끄는 진짜 어른의 출발선에 선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 통계학적 문제랑 연결해 보면 진짜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아, 맞아요. 그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자신의 진짜 일을 못 찾고 그냥 뒷방으로 물러나서 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료에서 2050년대의 끔찍한 시나리오를 경고하더라고요. 네. 2050년대가 되면 젊은이 한 명이 할 일 없는 어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1 구조가 옵니다. 텍스트에 진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새값 빠지게 뼈 깎는 고통으로 일해서 경제를 일으켜 놔도 그 돈이 전부 아무 역할 없는 어른들 모시는 데 들어가면 사회가 굴러가겠느냐. 이 무서운 경고 말이죠. 현실적으로도 경제활동 인구는 주는데 부양할 노년층만 급증하면 국가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거든요. 청년 세대가 돈을 벌어도 그걸 막대한 세금으로 걷어서 할 일 없는 어른들 생계유지비로 쏟아붓는 구조적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50대가 된 어른들에게 아주 시급하고 강력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어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바로 사회 부모라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소셜 페어런츠. 50대가 되면 내 핏줄, 내 자식만 키우고 내 밥그릇 챙기는 의무는 끝났으니까 이제 시야를 넓혀서 사회 전체와 청년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는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은 단순히 생계형 직업관을 뛰어넘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질량 있는 일을 할 준비를 하고 50대 이상 어른들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이끌어주고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거시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철학은 아니잖아요. 사회부모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는데요. 특히 기존 기득권 단체들을 향한 시선이 엄청 매섭더라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어른들은 사실 2000년, 즉 밀레니엄 시대가 밝았을 때부터 이미 사회부모 역할을 준비하려고 뜻을 모았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거기서 아주 구체적인 단체 이름들이 거론되죠.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청년회의소, JC라고 하죠. 청취자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단체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강연 텍스트가 과거 기득권 세력을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는지 전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 단체들이 과거에 수많은 사람과 에너지를 모아놓고 도대체 그걸 어디에 썼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회를 위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우르르 몰려다니며 깃발 들고 총굴기 대회나 하고 파티장 빌려 먹고 마시는데 귀한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단체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도 뼈아프게 진단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결과 유명무실해졌고 회장직 돌려막기, 낙이라인 사람 심기 같은 파벌 싸움에 급급한 그들만의 카르텔이 되어버렸다는 시각입니다. 사회부모 역할은 있고 기득권 울타리 안에서 혜택만 기다리는 집단이 되었다는 비판이네요. 근데 이 비판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강연자의 독특한 세계관이 깔려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문화가 총집결된 거대한 인류 연구소라고 부릅니다. 아, 인류연구소. 어릴 때 국민교육 현장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는 문구 외웠었는데 그게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진짜 존재의 이유라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거대한 사상적 배경입니다. 이 연구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은 사회의 온갖 모순을 직접 겪으면서 바른 길을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전 세계에 내놓아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대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특이했어요. 대자연을 거대한 에너지 법칙으로 규정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 이유는 하늘이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기 때문에 대자연이 실현이라는 형태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세대 갈등이나 경제 위기도 결국 우리가 사회 부모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채찍질을 맞고 있다는 논리군요.
청취자님들도 이걸 어떤 종교적 교리라기보다 이 텍스트 고유의 철학적 접근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의들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지 타임라인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료 후반부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죠? 네, 청취자님들 이제 진짜 귀를 쫑긋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텍스트가 예고하는 거대한 타임라인의 중심이 놀랍게도 바로 지금 2026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거 하나씩 해체해 주시죠. 시간표의 첫 번째 기점은 2012년입니다. 정확히 2012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인류의 오랜 진화와 성장의 시기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강연자가 3대 7의 법칙이라는 걸 꺼내는데요. 3대 7의 법칙이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물이 끓기 위해 온도가 올라가다가 딱 100도씨가 되면 기체로 확 변하잖아요. 대자연의 에너지도 70%라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모이고 성장하지만 그 70%가 꽉 차는 순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 인류 문명과 지식의 에너지가 2012년에 딱 그 70% 임계점을 돌파했다. 이 1단계 성장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거군요. 그럼 그 이후는요? 바로 이듬해 해인 2013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즉 정법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설명합니다. 한자어 바를 정자를 쓰는 바른 법칙의 시대죠. 정법 시대. 과거에는 돈이나 힘으로 밀어붙이면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시대부터는 돈이나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자연의 법칙에 맞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가진 것마저 모조리 무너지는 혹독한 검증의 시대라는 겁니다. 텍스트에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어렵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어렵다. 싹 다 어려워지는 시대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법 시대의 특성이었군요. 무섭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2026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연이 진행된 2026년 2월, 바로 현재를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복박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우왕좌왕하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단 2, 3년 안에 시대 흐름이 폭발적으로 급변할 거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그 과도기를 거쳐서 도달하는 최종 종착지가 바로 2030년이고요. 자료에서는 2030년부터 인류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아주 냉혹한 최종 경고를 던집니다. 다가올 2030년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인류는 철저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요? 농사 지을 때 속 꽉 찬 진짜 곡식하고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을 분류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네. 만약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사회 부모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청년들을 보듬는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상위 30%의 단단한 알곡이 되어서 새로운 정법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시대가 변하는 줄도 모르고 관성대로 은퇴나 기다리면서 연금에만 목매고 아무 역할도 안 한다면요. 아주 서늘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나머지 70%는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상위 30%가 이끌어가는 세상 뒤편에서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전망입니다. 자료 마지막에 그거 한번 살아볼래요? 하고 툭 던지는 반문이 진짜 멱살 잡고 흔드는 느낌마저 주죠.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면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결론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도발적인 지식의 여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통장에 지키는 연금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서 남은 30년, 40년이라는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50이 넘었다면 이제 대접받는 어른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져야 할 진정한 어른의 출발선에 선 겁니다. 내 밥그릇만 챙기는 단계를 넘어서 이 사회 전체를 보듬는 사회 부모로서의 나만의 역할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무서운 2026년의 변곡점을 넘기고 2030년 대격변 속에서 뒤치다꺼리하는 쭉정이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단단한 알곡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자료가 던진 가장 묵직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자료는 철저하게 50대 이상 어른들의 각성과 역할에 집중해서 뼈아픈 일침을 가했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시선을 조금 돌려서 이런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인류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개인 연구소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사회적 실험을 시작해야 할까요? 단순히 은퇴를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당신만의 지혜를 꺼내놓을 그 첫 번째 활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균열과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생각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낯선 지식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당신의 호기심을 항상 응원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나침반,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뇌를 확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